경마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성부입니다. 자, 10월 18일 토요 경마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는 문세영 기수가 기승정지, 빅투아르가 기승정지, 또 요즘 잘 나가고 있는 정정희 기수가 기승정지로 못 나옵니다. 이게 용병 코지가 개인 사정으로 아마 귀국한 것 같아요. 11월 말까지는 일단 출전을 안 하는 것으로 공표가 됐네요. 일단 기수부재에 따른 혼란도 불가피한데 역시 서울도 편성들이 상당히 혼돈도가 높아져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일경주 가볍게 가죠. 신마들 놓고는 머리 아프게 고민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3번 같은 경우에는 사행 악백이 좀 있어요. 이 마필은 사행기 때문에 주행검사 때에도 기대만큼 걸음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지난번에 연습 주행이었기 때문에 첫 번째 주행검사보다는 훨씬 더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다만 사행기가 좀 아쉬움을 남긴 것 같아요. 이번에 이동화 교수가 이제 이 부분을 얼만큼 제어를 하면서 마필의 능력을 끌어내느냐가 관건이고 4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선행형 마필로 보여줍니다. 선행 여부가 관건. 선행이 그렇게 뛰어난 것 같지는 않은데 숨어있는 선행마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유동적이에요. 6번 마 성실 민호는 데뷔전 한번 치러봤죠. 그리고 선행을 싸우다가 선행을 못하고 무너졌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에 선행을 또 한번 시도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신마 4번 외곽에 한번 뛰어봤던 6번 이게 나머지 신마 중에서 순발력이 있어 보이는 마필이 1번이 KT점을 갖고 있어서 선두권은 일단 요 3마리 정도가 싸울 것 같고 상대적으로 3번 같은 경우에는 안사의 이익을 좀 늘어볼 가능성이 있겠죠. 자, 그래서 인기권 마필 요 4마리인데 그 중에서 상대적 가능성을 놓고 본다면 3번 쪽에다가 중심을 잡고서 후수권 마필들 타진해 보시고 그 외 나머지 마필들 신마, 숨어있는 마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경주는 뛰었던 마필이 10번 벌교 봉봉이라고 하는 마필 한 마리가 있죠. 데뷔전에서 비교적 안쪽 게이트에서 선행을 시도했다가 선행을 못하고 무너졌던 마필입니다. 신마들의 가능성이 결국 이제 이번 경주 중심이 될 것 같은데 한쪽에는 4번이 있죠. 삼종 스파이터. 일단 여러 차례 주행검사를 통해서 보여줬던 모습들은 순발력도 괜찮고 전체적인 주력도 좋아요. 이력이 좋았죠. 다만 이제 사양 악백이 있는 등 아직은 좀 불안전한 상태이긴 한데 잠재력과 스피드는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볼 수 있는 마필이 4번이고 한쪽에 또 하나에 띄었던 마필이 2번이 있어서 2번 크리솔 스텝도 이번에는 마이야가 기승을 했는데 얘도 초반템이 어느 정도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래서 2번하고 10번이 한 번의 경험을 가지고 싸운다면 4번은 신마의 잠재력으로 도전하는 구도가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마필들 그다지 뭐 큰 특징들이 없는데 또 하나의 신마 7번 아폴라이트가 뒤에 관장인데 지난번에 연습 주행 때 첫 번째 주행 검사보다는 좀 더 좋아진 모습이 나와줬고 게이트 2점에 1번도 주행 검사는 괜찮았으니까 최소한 기본은 좀 할 것 같아요. 5번 더선 커밍이 직전에 끝걸음 살짝 나왔었는데 이게 또 어떻게 영향을 줄지 변화를 보여줄지 이것도 한번 관심입니다. 자, 확실한 건 없습니다. 이번 경주는 신마와 전개 변수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일단 신마의 가능성은 높게 보고 있으나 우회성 있는 상황도 대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중에 지난번에 끝걸음이 계속 좀 신경 쓰이는 5번 더선 커밍이 있네요. 3경주는 이제 미완성 마필들 간에 사실상 혼전 구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기마들은 있지만 인기마들의 전력이 그렇게 확고하지는 않다는 점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얘가 지난번에 이제 3차게 웃졌죠. 데뷔전에서는 2착을 했었고, 두 번째는 이제 거래처가 있는 3차. 그때 인기 1위, 데뷔전도 인기 1위. 데뷔전부터 인기를 모으고 있는 2세, 성장 기대주인 거는 사실인데, 전반적인 기록은 그닥 좋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1400을 아직 안 뛰어봤는데, 다만 이제 긍정적 요인이 있다면은, 지난번에도 자리를 못 잡고서 전개가 좀 꼬였다는 점이 있고, 데뷔전 2착을 할 때도 사실은 진로가 막히면서 어려웠던 상황이 있었는데 그걸 뚫고 2착을 한 것이에요. 자, 그래서 버틸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는 마필이 바로 이 7번.
5 스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안쪽에 상대가 될 수 있는 마필이 취마 4번으로 좀 지목이 될 것 같은데, 4번 같은 경우에는 데뷔전에서 끝걸음이 굉장히 좋았어요. 특히 이제 GF가 좋았다는 것은 여러 개 남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에 거리가 1,400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이번에 더 뛸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데, 문제는 이제 바닥 추입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7번하고 4번 더 뛸 수 있는 마필과 더 뛸 수 있는 추입마가 있는데, 이 두 마필 싸움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의 다른 마필들을 찾아내야 되는 이유가 될 겁니다. 선행마가 뚜렷하게 안 보입니다. 능력마가 없어요. 선행형은 있죠. 1번, 3번, 그리고 외곽에 9번, 이여기가 타고 있고, 선행 타임들이 그렇게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선행형으로의 가능성을 보여준 마필들이라는 점에서 혹시 이 중에 누가 선행 간다면은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선임 및 추위권의 잠재마들도 있는데 6번마 음파질주가 6개월 만에 지금 돌아왔는데, 주행검사 때 걸음이 상당히 좀 보강이 된 모습이에요. 귀한 공백이 요마필에게 성장의 기회가 됐다면은 과거에 얘가 보여줬던 순발력 초반 타임이 있죠. 윗심이 좀 부족했었는데 힘이 더 찼다라고 기대를 해본다면은 달라진 모습을 보일 가능성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절대적 능력만은 없는 상태에서 가능성을 놓고 들어가는 경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신중하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축마를 쏘진 않겠습니다. 자, 사경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집중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거리가 1300입니다. 일단 혼종 구도죠. 3번하고 8번하고 10번하고 지난번에 같이 뛰어서 승패를 갈랐던 마필들이 나왔으니까 우선 요 세 마리에 대한 특징을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3번 비상벨은 그때 인기 1위였습니다. 그런데 3차 맨 꼴찌에서 취입이 늦었고, 8번하고 10번하고 선두권에서 싸웠는데 10번은 스타트가 빨랐습니다. 그러나 안쪽에서 밀고 나오는 바람에 경합에 걸리게 되죠. 자, 그리고 얘는 코스 2점을 살리면서 동반에 어쨌든 2차까지는 버텨냈어요. 경계가 좀 꼬였던 10번이 그래도 8번을 이겨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얘는 안쪽이긴 해도 2번 달았던 안쪽과 8번의 안쪽은 차이가 크죠. 10번은 뭐 똑같은 조건에서 거기서 충분히 선행을 노려볼 수 있는 조건이니까 10번의 우세는 불가피하다라고 보고, 자, 그럼 8번은 지난번하고는 똑같은 상이 될 수가 없으니까 꺾어도 되겠죠. 자, 그러면 3번의 취입만 남는 것인데 다른 변수가 좀 있어요. 선행 변수가 우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10번이 7번을 상대로 또 선행을 싸워야 됩니다. 7번도 최근에 선행 타임 기복은 있어도 꾸준하게 나와주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거기서 이제 전개가 이렇게 충돌로 가게 되면은 다양한 변수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요. 자, 선의권에 설 수 있는 마필 중에 4번, 5번도 언제든 쓸 수 있는 한 걸음이 아직은 있죠. 절정기의 모습이긴 한데 9번 박태준 교수의 원더풀 시킹도 이 걸음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상태니까 이 세 마리가 중요한 변수로 떠오를 가능성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자, 이 중에 배팅 가치 측면을 고려를 하면은 5번마 레인스타, 4번 보스토크 외곽에 있는 이 중에서 아직 확연된 능력은 아니나 잠재력에서는 선입의 여지를 남겨둔 마필이 바로 이 4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방향을 제가 확 틀어놨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선택, 어떤 마반 조합으로 엮어내느냐의 싸움이 될 것입니다. 자, 서로 경주는 저격정으로 들어가죠. 딱 한 마리만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좀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5번 마치나성입니다. 지난번에 1400에서 이거 인기 10위였는데 3차 그랬어요. 중위권에서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선입으로 도전, 중반에 일마신 채 아쉬움을 남겼던 상황이긴 하나 그 이전에 보여줬던 어떤 모습보다도 확실하게 업그레이드가 된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보통 이럴 때 이제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우연이었다라고 본다면 의미가 없을 것이고 변화가 시작됐다라고 보면 의미가 있죠. 자, 얘가 아직 3세고 7점밖에 안 뛴 마필입니다. 체격 조건도 500kg이 넘는 한 마리인데 이번 경주 지금 상대들을 보니까 6번은 취평 마필이죠. 최근에 입상하지 못하고 있는 4번 머클리 클리버는 승군전 맞이한 이세마. 3번 세네퀸 왔다 갔다 하는 선행마. 나머지 말들도 결정력이 좀 애매한 이런 구도. 복병이 같이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이번 경주는 얘를 일단 고배당 연수로 보고 있고 인기마들의 전력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건 방향을 살짝만 틀어버려도 큰 이변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경주 오늘 첫 번째 신문 그림 찾기 들어가겠습니다. 9번마 그대만 있다면이 과연 센 마필이냐 요거를 먼저 좀 검토를 해야 되겠죠. 센 마필 아닙니다. 지난번에 4번 달고 1000m에서 안쪽에서 선행 가서 이착을 했던 능력입니다. 제가 냈던 초반 순발력, 가속력, 선행 타임은 이건 상대 마들과 비교했을 때 절대 강하지 않아요. 선행 못 간다고 봅니다. 외곽이니까 밀어붙일 수도 있겠지만 밀어붙여 본들 얘보다 빠른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선행 못하죠. 없습니다. 지금 상대가 이제 4번 픽처 그러니까 취입다 가능성을 갖고 있는 마필인데 원래 선행마였어요. 최근에 이제 각지를 바꾼 건지 아니면은 지난번에 우연히 취입이 된 건지 자 그때 우리가 얘를 숨은 그림 복병으로 늘어가지고 32배 적중했던 바로 그 마필입니다. 당시 인기 7위였었고 머리차 코차를 다투면서 2차에 성공을 했어요. 극적으로 들어와줬죠. 그런데 이번에는 선두권에서 서둘러오면 선입도 될 수 있고 선행을 노려볼 수도 있는데 선행은 또 얘 말고도 상대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 경주가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두권 후보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제 9번이 선행가기 어렵다는 것이고 4번은 이제 전개 따라 작전 따라 달라진다면은 안쪽에 있는 3번도 선입의 여지가 남아 있으니까 타기 나름이 되겠죠. 자 이번에 거리가 1200임에도 불구하고 앞선이 이렇게 충돌하고 불투명한 상황이다 보니까 수익권에서도 얼마든지 변수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네요. 서울 육경주 주문 그림 찾기 들어갑니다. 7경주도 인기마들 간의 혼전이죠. 1번, 3번, 5번, 7번, 9번 5마리가 아주 정확하게 인기를 좀 운동하게 분할하고 있는 구도인데 1번마 글로벌 타임은 승군전에 1600을 안 뛰어봤다는 것이 문제고 뼈양호 돌아와서 선행 가서 2차 가더니 지난번에 또 늦발을 하고 취입으로도 올라옵니다. 선행을 가든 취입하든 뭐 적어도 자기가 뛰는 걸음은 낸다는 거죠. 여기 이제 코스 이쯤에 시시엉이가 타고 있으니까 기대감은 있는데 1600m가 과연 3번 같은 경우에는 좀 기복이 있던 마필이고 지난번에 후미에서 외곽으로 취입 2차에 성공을 하긴 했어도 이런 경우는 연속성은 좀 애매해요. 5번은 선행 마필입니다. 얘가 제일 빨라요. 7번은 취입마입니다. 전형적인 취입이죠. 9번 같은 경우에는 중속도 있기 때문에 이건 뭐 태훈이가 타기 나름. 그래서 5번, 1번, 7번, 9번 요 네 마리 싸움으로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 마필 중에서 도전해 볼 만한 마필은 외곽에 취입 하나 있는데 상규라 될지 모르겠네요. 8경주는 아주 좀 쉽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3번이 선행력이 상대적으로 가장 빠르죠.
1번은 KT점을 갖고 있으나 최근에 얘도 선행 도전에 나서고는 있지만 선행만은 아니에요. 사실은 영역은 이미 다 나온 상태고. 4번 러브 오마이는 3개월 휴양 공백 있죠. 유마필은 기복이 좀 있는 것이 문제고 최근에 순위권에서 계속 맴돌고 있는데 어쨌든 취입한 발언이 있으니까 이번에 김영근 교수가 어떻게 타느냐가 관건. 외곽의 상대는 양치가 않죠. 지금 인기도도 3번, 1번, 4번 요 세 마리가 일단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핵심은 3번의 선행입니다. 1번과 4번은 전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마필들이라면은 여기에 이제 누가 도전장을 내밀 것이냐 이것이 관건인데 딱히 눈에 띄는 마필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3파전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의 변수는 현장 판단 여러분들 나름대로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 구경주는 두 번째 숨은 그림 찾기 들어가겠습니다. 6번 마소아라스타가 이번에 이제 부정이 좀 늘었죠. 최근에 1200, 1400에서 연거푸 우승을 한 것까지는 좋은데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지금 부중까지 증가. 자, 전개상을 보니까 내가 최근에 보여줬던 모습들은 사실상 다 선행이었어요. 원래 취입형 마필이었는데 편성 구도가 맞아떨어지고 또 초반도 빨라지면서 선입전기를 펼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번에는 선두권 상대가 5번이 있습니다. 엘로알터 제일 빠르죠. 얘의 선행 상대는 1번이 있어요. KT점을 가지고 있는 이스트 강적 선행을 가야만 되는 마필. 일단 선두권에 충돌하는 상황인데 또 하나의 문제는 6번의 선입이 통하려면 안쪽에 있는 상대마들을 또 이겨내야 됩니다. 3번이나 4번이나 6번이 비슷한 전력과 각질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경주는 선행 대결, 선입 대결, 당연히 저 취권까지도 기회가 올 수가 있겠죠. 2번이 대표성을 가진다면은 외곽 있는 10번도 못지않은 취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도전 세력으로 손색이 없어 보입니다. 한마필 선입권의 중요한 변수는 혹은 현장에서 제가 선택 여부를 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인기도를 보니까 6번이 제일 많고 5번이 그 다음으로 인기가 집중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인기가 이제 3번까지입니다. 다양한 변수들이 숨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얼마든지 우회성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완전히 비틀어 가지고 들어가 준다면은 얼마나 매력적인 배당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네요. 한번 해보죠. 식경주 저결정으로 집중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 마크립디비전 선행마필인데 얘만 선행이 아니에요. 상대마들이 있습니다. 3번도 있고 4번도 있고 3번, 4번 여기에 또 7번도 있죠. 7번은 이제 권중석이가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는 좀 쉽지는 않아 보이지만 말만 놓고 보면은 요 네 마리의 치열한 선행 싸움이에요. 1번이 게이트 이점이 있다고 해서 선행을 장담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어떤 변수든 나올 수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선행말을 놓고 들어가는 상황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죠. 선입권에 5번이 있기도 하나 얘는 이제 상대적 전개가 관건이 될 것이고 자, 외곽에 있는 8번 같은 마필도 전개만 따라주면 선입할 수도 있죠. 앞선이 싸워주는 이런 상황이면 이런 구도가 기본인데 녹성이 생길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 이번 경주의 문제점. 자, 걸음 변화를 보여줄 만한 마필 하나 가져갑니다. 9번 마이티 에버 과거 취마 그리고 선행으로 또 입상을 하기도 했었고 6개월 휴양을 거치고 돌아왔고 이번에 재정비하고 나오는데 상당히 상태 좋아요. 3세기 때문에 휴양 공백이 오히려 이 마필에게는 성장의 기회가 됐을 것 같으네요. 자, 저게 변수, 저게 복병 9번 마이티 에버를 중심으로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싸움입니다. 오늘 마무리 아스파 마지막 경주의 적중의 의미는 상당히 좀 큽니다. 최근에 좋은 결과들이 좀 나와서 다행인데 오늘도
하루 여러분들 성적이 어떻든 마지막 경주의 적중으로 좋은 마무리가 되기를 기원 드리면서 들어가겠습니다. 8번만 매직 포션은 단독 선행입니다. 상대마가 없습니다. 양쪽에 3번 뉴덜콩은 선입과 취입이 자유롭다는 것이 최대 강점, 최근에 결정기의 능력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고 2번이 게이트 이점을 갖고 있는데 지난번에 또 취입으로 올라오기도 했고 얘도 사실 초반 타임이 있어서 2번하고 3번이 선입권의 대결 구도 이게 이제 9번까지 가세할 수가 있어서 선입권은 이렇게 3두의 싸움 취입만은 딱 두 마리로 압축이 되죠. 4번하고 7번하고 선행만은 있고 선입권에는 대결 구도 취권 후보군들도 있기 때문에 선입권과 취권 후보군들이 전력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누가 더 잘 타느냐 그리고 하루의 흐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것에 대한 결론은 내리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8번을 놓고 누구를 찾아 들어가느냐 선택 싸움으로 마무리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고맙습니다.